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경주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 화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술 변화에 따라서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어떤 직업이 유망 직종이 될지 들여다보고요. 또 이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요. 신직업 저장소 시간인데요. 여러분께 앞으로 직업 가이드라인 제공해 줄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2부에서는요.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들의 공채 정보와 합격 전략을 알아보는 여긴 몰랐지 신의 시장 시간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요.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은 기업들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 그리고 스타트업까지 취업 랭킹 베스트 5를 포함해서 별별 랭킹 쇼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를 읽어야 일자리가 보인다. 빠르게 변하는 직업시장 쪽에서 한 발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죠. 신직업 저장소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 다양한 직업 세계 정보까지 보다 발빠른 준비로 4차 산업시대의 인재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실 분을 소개해드려야겠죠. 한국고용정보원의 박가열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우리 취준생 분들에게 유망 직종 하나하나 소개해 주실 텐데 일단 첫 인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소감 한마디 들려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의 박가열입니다. 우리 취준생에게 앞으로 기술 혁신 또 사회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발 더 다가온 미래의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첫 시간이니만큼 더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주셨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오늘 추천해 주실 미래의 유망 직업 공개해 주시죠. 네. 요즘 많이 더워지고 있죠? 네, 너무 더워요. 예, 이제 벌써 여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웨덴에 우리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그런 우리 스웨덴 고등학생이 노벨상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사실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16살밖에 안 됐는데 이 후보로 올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이 학생이 금요일 날마다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촉발이 돼서 금요일 날마다 이제 이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시위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아열대 기후 농작물이 이렇게 더 추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런 기후가 올라가게 된 배경에는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구를 이렇게 열받게 하는 이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컨설턴트에 대해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은 진짜 지구가 더워진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다들 기본적으로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이 소개해 주신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라는 직업 어떤 업무를 좀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이 최근에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공개한 글로벌 에너지 이산화탄소 실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거기 살펴보면 작년도 기준으로 에너지와 연계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 전년도 대비해서 1.7% 증가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331억 이산화탄소 톤이라고 하는 네. 사실 사상 최대 규모로 이렇게 그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많네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는 이렇게 온실가스로 뜨거워진 지구를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기업이나 정부에서 이러한 온실가스와 관련한 법규와 지침에 잘 따라서 예.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도록 하고요. 목표를 설정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이 온실가스를 갖다가 낮출 수 있을지 사업을 기획하고 인증하고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직업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그렇죠. 유독 이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 직업을 네.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네, 한번 이렇게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BBC에서 얼마 전에 이제 이 3년 동안 북극곰을 갖다 추적을 했습니다. GPS 카메라를 달아갔고요. 예. 네네. 3년 동안 추적한 결과를 따라 이렇게 살펴보니까 네.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북극해 얼음이 매년 14%씩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극곰이 이렇게 겨울을 이겨내려고 하면 지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물개를 잡으려고 하면 상당히 멀리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이게 북극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앞으로 이제 자라날 우리 후손들이 결국 지구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구를 위협하는 지구 변화의 원인이 네. 바로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잘 아시겠지만 1992년 6월달에 브라질 리우에서 네. 리우 잘 아시죠? 예. 예, 그럼요. 상당히 유명한 곳이죠. 여기서 이제 리우 환경회의라고 해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런 이상 기후에 대처하기 위해서 네. 국제적인 협약을 그때 맺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후 변화에 관한 UN 기본 협약을 이때 이제 채택을 하게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때서부터 네. 이런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그런데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탈퇴를 선언해서 논란이 되기도 그러니까요. 했었던 게 예, 있었죠. 예. 예, 예. 이게 파리에서 기후 변화 협정을 갖다 체결했어요. 여기는 전 세계 197개국이라고 하니까 거의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렇게 가입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탈퇴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지만 사실은 국제적으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중국, 이태리, 인도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들이잖아요. 네네. 네. 이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 협약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리 협정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요. 네. 예.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기술 개발이라든지 투자를 갖다가 이렇게 유도해서 좀 더 비용을 절감하고 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기업하고 정부가 함께 어떻게 보면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예.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이제 더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기업 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특히나 요즘에는 기업이 그냥 물건만 잘 만들고 잘 팔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후 변화에 함께 대처하게 되면 사회 책임 경영을 하는 좋은 그렇죠. CSR이라고 하죠. 이런 좋은 기업으로 또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도 그렇고 필요성 면에 있어서는 그 존재감이 좀 확연하게 드러난 직업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예. 싶습니다. 오늘 첫 직업으로 살펴본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자리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국내외 요구에 따라 탄생된 직업인들이 모여 연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중 유독 분주해 보이는 한 사람,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유종익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입니다. 화석연료의 사용과 1차, 2차 사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일본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는 기후변화 협약 이후 2005년을 기점으로 국내 최초 CDM 사업이 등록된 뒤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부를 위해서는 우선 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제도들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법 또는 이해관계자의 역할 또는 제도의 기대 효과까지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하게 되고요.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운영 방안, 매뉴얼, 절차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작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는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제 정부의 제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라든가 전략 수립이라든가 관리 체계 구축이라든가 어떤 시나리오를 대응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의사결정 수단이나 절차 등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해외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또는 진행 중인 기업을 상대로는 조금 다른데요. 국제 정세,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러한 것들이 주로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국내외 정세와 같이 종합적으로 전문 정보를 제공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용을 합니다.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라고 하면 우선 교육하고 자료 분석, 그다음에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 이렇게 크게 업무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교육은 의사결정권자나 아니면은 담당 부서장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 내용은 온실가스 관리와 관련된 배출량 산정이라든가 관리 체계를 갖춘다거나 또는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고요. 배출량 산정, 보고, 검증에 대한 절차라든가 배출원을 구분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산정을 한다든가 또는 과거의 배출량과 미래의 배출량을 예측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을 같이 포함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드리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계획이나 매출계획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동반을 해서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변화될 예정이니 어떠한 관리체계를 갖추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최종적인 그런 조언을 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사의 온실가스 관리 자료를 수집하고 이해해야 하는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 하지만 여기에서 끝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직업인에게 꼭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산업 공정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양한 고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산업 공정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한 17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 어떤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그래야 감축 잠재량이라는 것을 또 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권 가격의 동향 그리고 언제 어떻게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인지에 대한 내용 그러한 내용들까지 좀 지식적인 부분으로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천의 한 교육장. 지속가능 경영원에서 마련한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온실가스 외부 감축 사업. 여러 사업체의 온실가스 관리 종사자들이 모여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온실가스 관련 업무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 컨설턴트 교육을 통해서 국가나 기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회사 내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또 변화되는 제도라든가 정책 그리고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잘 대응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실무 관리를 배우러 왔습니다.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는 직무 내용을 기술적, 경제적으로 광범위하게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신 정보에 대한 습득 또한 빨라야 하기 때문에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컨설턴트라고 하면 일단 고객 지향적인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의사소통에 대한 아주 원활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필요한 사항을 지적을 하고 또 알려드리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온실가스라고 하는 부분은 공학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의사결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다른 조건들, 즉 경영이나 경제적인 부분까지 좀 터치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 교육센터.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 대비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감축 전략을 수립 이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환경, 화공, 에너지, 산업경제 유사 분야 전공자 중 미취업자를 상대로 선발된 수강생들. 3개월 동안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관련 법규와 지침 해설 등 온실가스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배우게 된다는데요.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의 길은 물론 기업이나 공공기관, 연구단체 등으로 파견되어 기후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본 교육과정은 기후변화 개요, 국제협상, 관련 법규, 배출량 산정, 감축 및 적응 등 기후 관련 전 분야 이론 실습 교육을 하는 집체교육 1개월과 집체교육에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인턴십 교육 2개월, 총 3개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생이 선발된 뒤 시작된 첫 수업. 온실가스 관리 전문가가 되고자 지원을 통해 선발된 교육생들의 눈빛에서 열정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환경에너지공학과를 전공한 학생입니다. 전공 과목으로 기후 관련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고 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좀 더 알아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는 꿈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서 매우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2010년 패스트 퓨처의 조사 결과에도 미래 유망 직업 중에 20위권의 2개의 온실가스 관련 직업이 선정이 돼 있을 정도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그런 직업군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아직은 미흡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에 배출권 거래제가 선도적으로 도입이 되었지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기업이나 정부 그다음에 기타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또 관리에 관한 그런 컨설팅 수요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성숙해지고 그다음에 탄소에 대한 또 탄소 저감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기업이나 정부 또 일반 산업 분야에서도 크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직업 자체가 좀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이 컨설턴트가 되면 다 비슷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는 사실은 일하는 곳의 성격에 따라 약간 좀 하는 일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정부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제도를 갖다 설계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정책의 제도 설계,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나 어떤 제도의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갖다 자문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에 연장선상에서 사실 공공부문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방안이라든지 또 실제 실행하기 위한 매뉴얼, 이런 매뉴얼이나 아니면 업무 절차를 갖다 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업체에 근무하다 보면 기업체의 컨설턴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렇게 좀
산정해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될 거고, 네. 이런 감축을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시나리오도 개발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앞선 영상을 보면서 교욱 씨와 이야기를 했던 게, 저희도 대학교 때 이 직업을 알았더라면 지금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영상 속에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직업에 좀 관심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죠.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궁금증이 들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복합적인 지식이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공계 지식도 필요로 하고, 또 뭔가 전략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회 경영 관련된 지식들도 요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공계 기반의 어떤 과학적인 접근뿐만이 아니라 좀 더 조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전략 수립, 의사결정에 대한 그 과정, 조직 구성까지 다뤄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좀 더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이런 어떤 그 논리적인 분석이 필요로 할 것 같고요.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또 이렇게 읽고, 매우 중요한 것들을 갖다 잘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글쓰기 능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온실가스 변화를 갖다 잘 모니터링해야 될 거고요. 이런 능력들이 이제 요구가 되고요. 또 이제 전공 지식과 관련해서는 화학, 물리학은 기본이고, 환경이나 에너지, 천문 기상학,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후 변화 이론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온실가스 산정이라든지 데이터 품질 관리, 온실가스 감축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되게 통섭적으로 많은 능력과 자질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교육이나 뭐 특별한 자격증 필요한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술 자격으로 이 온실가스 관리 이 기사가 그러니까 2012년도에 처음에 이제 신설이 됐고요. 실제 시행하기 시작한 거는 2014년 9월부터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1,249명 정도의 이 온실가스 관리 기사가 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이 직업에 관심이 또 많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짚어볼까요? 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환경공학이나 아니면 정책학을 이렇게 학사 이상 전공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업체나 정부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은 이 민간 연구기관에서 온실가스 규제나 표준, 인증,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직접 이렇게 교육 훈련을 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목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석사나 박사 과정에 실제 이런 그 해당되는 과정을 갖다 개설을 하고 있고요. 또 영국의 표준협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온실가스 회계와 관련된 이 기초 과정을 갖다가 두고 있습니다. 한편 또 이렇게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스위스 환경이 되게 좀 깨끗하고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표준 인증 기구에서 탄소 회계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관련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연봉, 그렇죠. 사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 연봉이 한 10만 9천 달러, 한 11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12억, 한 그 정도 볼 수 있겠네요. 1억 2천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1억 2천 정도.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좀 해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최초로 이런 청정 개발 업체가 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한 거는 2014년 이후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30% 정도 이렇게 감축하는 그런 목표를 갖다가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점점 이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그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이 2011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에 따라서 또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게 되면서 점점 매년 이런 감축 목표를 갖다 이행을 해야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또 기업 규제도 본격화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에 대한 수요가 네.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전문성도 매우 이렇게 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사실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뭐 지금도 비전이 있어야겠지만 네. 10년 뒤, 20년 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제 잘 할 수 있고 또 미래가 밝은 직업을 다들 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향후 전망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최근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발전만을 많이 이렇게 앞에 두고 환경에 대한 고민은 좀 덜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좀 더 규제가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제정이 됐어요. 네. 여기에 근거해서 실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제도가 이제 실시가 되고 있고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가 이제 활성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컨설턴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온실가스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또 제도적인 그리고 또 실제 실행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요구가 될 거고 또 이런 분들이 기업체뿐만 아니라 또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컨설팅과 관련된 회사에도 또 이렇게 진출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뭐 중앙 정부의 정책하고 연동이 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네. 수요가 전망이 밝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신직업 관심을 가진 취준생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이 온실가스 관리라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구 온난화, 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잖아요. 네. 환경을 또 보호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사회적인 기여도가 높은 직업이 아닌가, 좀 더 공익적인 목표를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 이런 미래에 있어서의 지구를 갖다가 좀 더 쾌적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깨끗한 지구를 갖다 디자인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에 관심을 갖고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취준생 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위원님 네네. 오늘 이제 우리 취준생 분들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셨는데 소감 어떠셨는지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처음 만남이라는 게 되게 떨리고 또 그렇습니다. 설레고 항상 또 한편으로는 설레고 어색하고 떨리고.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시작인데 앞으로 어떤 미래에는 다양하게 변화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경제적인 발전에만 이렇게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요. 네. 사회적인 변화, 또 어떤 환경의 이런 변화, 그리고 또 이제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함께 서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젊은 분들이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조금 더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들에 관심을 또 갖고 네. 또 열심히 함께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는 결국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미래 그리고 다채로운 직업들 앞으로도 저희가 이 시간에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박가열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인재는 언제나 희망이 있죠. 빠르게 변하는 직업 시장에서 한 발 앞서서 내다보는 직업진로 가이드 신직업 저장소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2부에서는요. 막막한 취업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희망 출구가 되어줄 시간이죠. 취업 전쟁과 불안한 고용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만나는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주세요. 올해부터는 안 돼요. 주세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대규모 점포 및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됩니다. 깨끗한 지구를 위해 장바구니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주세요.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달라졌어요. 뭐가요? 내 삶이. 왜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항상 제 시간에 끝나니까 이젠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어. 좋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 생겨 좋아요. 종일 운전할 때보다 사고 걱정 없어. 좋아요. 퇴근 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져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이 더 향상되어. 좋아요. 개인과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노동시간 단축. 행복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각 분야의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우량 기업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취업 시장의 히든 챔피언이죠. 숨어있는 강소기업을 만나는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전쟁 그리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 고용 시장에서 취업 시장에서 알짜 기업이 공개되는 이 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시간입니다. 네,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높은 임금, 회사와 함께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직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희망 출구가 되어줄 취업 멘토님을 소개해드려야겠죠.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취준생 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앞으로도 숨어있는 많은 기업들 여러 가지로 발굴해 주실 거잖아요. 네네. 일단 취준생 여러분께 소감 한마디 그리고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병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기업들 많이 알고 있어서 취업 준비하실 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중견, 중소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대기업에 버금가는 알짜 기업들을 소개해드려서 여러분들 구직 활동하는 데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주쌤, 취업 최전방에 계시다 보니까 취준생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 취준생들이 바라는 꿈의 기업의 조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통 학생들이 대기업을 많이 가려는 이유는 크게 이제 연봉, 그다음 복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워라밸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돈까지 같이 많이 받을 수 있으면서 본인의 여가 생활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야기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소문난 핵인싸시라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또 저희가 소개해 주실 기업이 이런 핵인싸들이 알만한 그 작지만 강한 기업 좀 더 기대해봐도 되는 거겠죠? 네,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서 굉장히 엄청난 기업을 발굴했기 때문에 엄청난 기업 발굴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 들어갔는데 취준생들이 복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선배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복지가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될 인재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 소개될 신의 직장은 과연 어느 정도나 이 조건에 부합을 하는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딘가요? 네, 우선 키워드로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구글이라 불리고요. 입사 경쟁률이 1000대 1, 고객사 3000여 곳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구글이라면 뭐 네이버, 다음이나 카카오 이런 IT 기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몇 가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과 관련된 아랍에미레이트의 부르즈 칼리파, 그리고 중국 베이징의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그리고 상하이 엑스포 파빌리온, 한일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오늘 첫 선을 보일 신의 직장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한국의 구글, 갓 오브 갓, 취준생들의 워너비라 불리는 건설용 구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2007년 처음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한 뒤 이후 10년이 넘도록 세계 정상을 지키고 있는 마이다스 IT입니다. 마이다스 IT. 네네, 패키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국내 최대 수출 기업이기도 한 마이다스 IT는 대형 건축물과 교량, 터널 등을 건설할 때 지중, 강풍 등을 예상하고요. 안전한지를 알려줍니다. 이에 현재 세계 최고층 빌딩인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칼리파와 중국 베이징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그리고 인천대교, 국제공항 등 마이다스 IT 제품이 적용되었고요. 올해 완공 예정이 200m 높이의 길이가 1km나 되는 세계 최고층 건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타워에도 마이다스 IT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취준생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마이다스 IT는 사무 경영이라고 해서 노스펙, 그리고 무정년, 무징벌, 무상대평가를 경영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 좋네요. 네네, 따라서 승진 심사도 없고 해당 직급의 연한을 채우면 자동으로 부사장까지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놀라운 게 이렇게 뭐 유명한 세계 건물들에 마이다스 IT 제품이 들어갔다. 이것도 궁금하지만 연합만 채우면 누구나 부사장이 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네. 마이다스 IT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까지 일단 포스코 건설의 1호 사내벤처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포스코 건설에서 나와 2000년 9월 1일에 설립을 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국내 기업이 사용하는 건설용 소프트웨어는 외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를 국산화하기 위해 포스코 건설이 팀을 만들었고요. 그 팀의 리더가 현재 마이다스 IT의 이영우 대표님입니다. 가진 노력 끝에 국산화에 성공한 대표님은 소프트웨어가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기업보다는 벤처기업이 유리할 것 같아서 독립을 하여서 지금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설립을 하였고요. 하지만 그 당시 제품의 국내 시장 규모가 10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작아서 눈길을 해외로 먼저 돌렸습니다. 해서 그 당시 일본 시장에서 1등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국내 1등 업체를 찾아가 협력을 구했는데요. 아쉽게도 거절을 당해서 이후에 4등 업체가 마이다스 IT와 협력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이에 위기를 느낀 1등 업체가 다시 협력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이영호 대표님은 협상 조건으로 1년 판매치를 선불해 줄 것과 그다음 마이다스 IT 제품을 일본 제품과 동등하게 취급해달라고 요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성취를 했고요. 이후 세계 건축 시장이 큰 손으로 불리우는 중국 시장 진출을 비롯하여 미국, 인도 등에 진출을 하였고 결국 회사 설립 5년 만에 2007년 건설용 구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당시 3천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세계 건설용 구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30에서 35%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병주쌤 역시 핵인싸시고 우리 취준생들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지금 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정보를 전해주고 계신데 숨을 좀 쉬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요, 이 소중한 그 작지만 강한 기업, 사실은 작다고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또
이렇게 단단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대학교 때 제 친구가 여기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미리 알고 있었는데 당시에도 그 처우를 듣고 굉장히 좋다, 이 회사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취준생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마이다스 IT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다스 IT는 현재 우선 성남시 판교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요. 토목, 건축, 지반, 기계 분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과 예. 건축 및 플랜트 분야 엔지니어링 컨설팅 서비스 등을 주 사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마이다스 IT의 가격 경쟁력은 물론 고객에 대한 적시 기술 지원 등을 바탕으로 외국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마이다스 IT의 토목, 건축 등 건설 분야 CA 제품인 마이다스 젠과 마이다스 11 등은 국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시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영국, 러시아 및 유럽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고요.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독점적으로 공급하다시피 하는 세계 시장을 상대로 그것도 국내 최초로 제품 개발에 성공해서 현재는 미국, 유럽 등 세계 진출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한 기업이다. 이영우 대표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력 분야가 건설 분야인 CAE인 것 같은데 네네.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CAE는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의 약자로서 컴퓨터 이용 공학이라고 합니다. 제품을 개발할 때 행하는 컴퓨터에 의한 수치 해석이나 시뮬레이션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제품의 개발에서 설계, 제도까지 컴퓨터로 모든 것을 이용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의 개발에 임하여 그 강도 등을 조사하기 위한 구조 해석이라든지 응력 해석, 열 해석, 진동 해석 등을 시뮬레이션에 의해 진행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시작품 제작이나 실험 횟수 또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현재는 토목, 건축, 기계, 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셔서 다시 들으면 저희가 아마 쏙쏙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다스 IT가 자랑할 만한 주력 제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크게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이다스 젠, 건축 분야에 사용하는 마이다스 젠에 대해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이다스 젠은 건축 분야 범용 구조 해석 및 최적 설계 시스템으로서 건축물 및 일반 구조물 범용 구조 해석 통합 시스템입니다. 복잡한 대형 구조물의 모델링, 해석 및 설계 과정에서 탁월한 편의성과 생산성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다양한 해석 기능과 국내외 설계 기준을 내장한 설계 자동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구조 해석 및 설계 분야에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마이다스 11입니다. 예. 마이다스 11은 토목 분야 범용 구조 해석 및 최적 설계 시스템인데요. 교량 구조물의 해석과 설계에 필요한 사장교, 현수교, 이동 하주 해석 등 네.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이다스 GTS입니다. 마이다스 GTS는 지반 분야 해석의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과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인사이트라고 채용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채용 업무에서 발생하는 인사 담당자의 단순 업무를 제거하고요. 채용 기획에서 모집 공고,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전형, 합격자 발표까지 채용 전체를 페이퍼리스 환경에서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이를 그래픽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리포트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시드입니다. 인시드는 생물학, 뇌신경, 과학 기반의 성과 행동 메커니즘으로 설계된 인재 선발용 통합 영역 검사입니다. 네. 적합한 직무 추천과 기업에 알맞은 인재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원자의 성장 가능성, 조직 적합성, 성과 역량, 그다음 성과 태도 등을 본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생물학, 뇌신경 과학을 기반으로 문항들을 개발하였고 지원자의 성과 예측 정도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 기술이 선발되었습니다. 네. 지원자가 인시드를 수검했을 때 고성과자가 될 확률을 예측할 수 있어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유의미하게 활용되고 있고요. 현재 마이다스 IT 채용 과정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1만 명을 채용을 할 때는 30명을 채용했을 때는 보통 3개월이 걸렸는데요. 예.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나서는 30명을 선발하는데 기존 1만 명에서 2주가량 단축되는 굉장히 엄청난 프로그램이고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벌과 스펙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부분에 대해서 큰 부담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많이 탈락을 하시는데 예.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은 모두가 서류 전형에 통과하시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면접을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최고 수준의 최고층, 초대형, 대공간 및 특수 구조물의 구조 해석 및
최적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구조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헬스 모니터링 기술, 진동 계측 및 실시간 모니터링과 진동 제어 기술, 그리고 내진 설계 및 내진 성능 평가 기술 같은 특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함으로써 국내 구조 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병주 쌤이 마이다스 IT의 기술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프로그램 개발에 공을 들였는지, 노력을 했는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과연 회사는 이렇게 좋지만 이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신의 직장으로서의 기준에 부합이 되냐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마이다스 IT는 보기에 대기업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중소기업인데요. 네. 보통 중견 중소기업 중 대기업같이 매출액이 높거나 기술력이 세계에서 우수한 기업들을 히든 챔피언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기업을 가리키는 히든 챔피언은 선정 조건이 세계 시장에서 1위에서 3위를 차지하거나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40억 달러 이하이거나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 등이 있습니다. 네. 히든 챔피언의 목표는 세계 시장에서 1등이 되고 1위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마이다스 IT는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 연봉, 기술력, 미래 성장 챔피언에 해당하는 아주 우수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무려 3가지 분야에서 챔피언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사실 그러니까 더욱 지금 기대가 되는 것이 매출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마이다스 IT는 지난 17년간 굉장히 눈부신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설립 당시 2000년 15억에 불과한 매출은 2002년에 100억을 돌파했고요. 이어 2006년에 200억, 2008년에 300억, 그다음 2012년에 700억으로 매년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네. 계산해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 매출이 약 52배나 성장을 한 건데요. 네. 마이다스 IT의 작년 기준 총 매출액은 약 721억, 영업이익은 약 112억, 당기순이익은 약 123억이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약 10% 이상 상승하였고요. 당기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약 58%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 구성은 소프트웨어 사업 매출 비중이 약 77%, 엔지니어링 컨설팅 사업 매출 비중이 약 23%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업 부문별 매출 구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소프트웨어 사업에서의 매출 실적은 2018년 약 555억을 달성하였고요. 2017년 NFX 메시프리, 아카디자인 및 채용 솔루션 등의 신규 제품 출시로 올해 매출 성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유럽 지역과 일본, 러시아 등 현지 법인에서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요. 더욱이 현지 법인과 지사를 통한 동남아시아, 중동아시아, 서유럽, 동구권 및 남미권 등의 국가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고요. 미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사업 분야는 VR 등 신규 시장에 진출하여 컨설팅 사업 분야의 2018년 매출액은 약 167억 원을 달성하였고요. 엔지니어링 컨설팅 사업 쪽으로는 내진 성능 평가 및 구조 설계 사업 분야의 신규 시장 개척 등으로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 정말 그 매출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렸다는 것도 놀랍지만 끊임없이 신기술 영역을 개척한다는 것도 놀라운데요. 무서운 성장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마이다스 IT가 이런 결과를 이루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텐데 그 노력의 발자취를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셨다고요? 네네. 지금부터 마이다스 IT 연역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000년 9월에 주식회사 포스 마이다스로 법인을 설립하였고요. 2001년 2월에 현재 주식회사 포스 마이다스에서 마이다스 IT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02년 7월에 수출 유망 중소기업과 해외 진출 지원 벤처기업에 선정되었는데요. 벤처기업에 선정된 지 5개월 만에 2002년 대한민국 벤처대상을 수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웹 어워드 코리아 2008 건설 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요. ICT 이노베이션 단체 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 지정, 세계 인류상품 선정, 월드클래스 300기업 선정, 일하기 좋은 소프트웨어 최우수 우수 기업 등이 선정이 있고요. 2005년 12월에는 수출의 날 1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는데 이는 CA 업계 최초의 수출의 탑 수상이었습니다. 마이다스 IT는 특히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요. 지금까지 해왔듯이 브랜드 가치가 날로 높아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이다스 IT의 연역이었습니다. 네. 지금 연역을 저희가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끊임없이 성장을 해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좀 더더욱 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무 조건이 또 중요해질 수밖에 없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근무 조건 어떤가요? 네, 우선 연봉 같은 경우는 마이다스 IT 연봉은 중소기업 중 거의 최고 수준이고요. 네. 대졸 초임 연봉은 4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금감원 공시 기준 2018년 작년 평균 연봉은 6,100만 원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봉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희 아나운서는
최고의 직장, 신의 직장에게 이것을 바란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의 직장이라면 네. 저는 뭐니 해도 복지가 아닐까요? 복지요. 저는 복지입니다. 복지 중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뭐 휴가라든지.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뭐 휴가도 좋고요. 뭔가 자율성이 보장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복지? 제가 바라는 신의 직장은 약간 좀 회사밥이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밥만 거야? 맛있으면 다른 건 좀 밥 맛있으면 너무 힘들어도 좋죠. 괜찮다. 힘들어도 괜찮죠. 밥을 먹으면 알겠습니다.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다 마이다스 IT의 복지에 다 포함이 적용이 되어 되나요? 있고요. 네. 저도 마이다스 IT 기업을 찾아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만 정말 이직 욕구가 정말 뿜뿜 생기는 진짜 네 엄청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네. 엄청난 진짜 하는데요. 우선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다스 IT는 일단 주요 사업이랑 연봉 등에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이 많지만 가장 취준생들 그리고 현직자분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바로 복지 부분인데요. 우선 마이다스 IT 판교 본사 건물 2층에는 러닝머신, 올인원 스미스 머신 등 각종 운동 기구들이 구비되어 있는 헬스장이 있고요. 이 헬스장 안에 있는 기구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매주 2회씩 보디빌딩 국가대표 헬스 트레이너로부터 PT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또한 더불어 상반기, 하반기 총 2번의 마라톤 참가비 및 부대 비용 전액 지원이 있고요. 미국에서 진행하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경우 참가 시 이 부분도 모든 참가비와 부대 비용이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주쌤, 아까 그 말씀 왜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직을 하고 싶다. 물론 저는 저희 회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임은 그러니까요.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말고도 또 특색 있는 복지가 있을까요? 아까 또 이제 이교육 MC분이 말씀하셨던 이제 네. 음식 관련돼서 하는데 예. 사람에게 있어 이제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애들 뭐 맛집 블로그 많이 찾아가시는데 마이다스 IT는 이 점을 유념하여서 삼시세끼 5성급 호텔 뷔페 출신의 셰프 10명이 만드는 식사를 매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식사 비용도 아침은 1,000원, 점심은 4,000원, 저녁은 무료인데요. 와. 게다가 직원들이 매일 먹는 맛있는 식사를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나누고자 시크릿 셰프 제도라는 와, 것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5성급 호텔 요리를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이다스 IT 소속 셰프가 스테이크와 파스타 등 메인 요리를 반조리 상태로 직원의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데요. 챙겨주는 거예요? 또한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시크릿 셰프 시즌2로 마음을 담은 반찬 제도까지 생겼습니다. 보통 이제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는 늘 자식 걱정만 하는 부모님을 그렇죠. 위해 네네. 셰프들이 조리한 반찬을 직원들의 부모님 집으로 배송을 하고 있고요. 세상에. 아울러 훌륭한 인재를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가족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고 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신입사원 가족 초청 행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입사하고 나신 다음에 조금 살이 찌실 것 같아요. 많이 워낙 찐다고 밥이 하더라고요. 맛있으니까. 이 5성급 호텔 뷔페도 부러운데 네. 뭐 집으로 가져가거나 또 챙겨주고 뭐 이런 부모님도 챙기고 정말 놀라운데 이 외에도 더 있을까요? 없겠죠? 더 있습니다. 더 있고요. 더 있나요? 이외에도 해외 법인 및 대리점 기술 연수 및 해외 유학 지원, 휴양시설 콘도 지원과 행복 포인트라는 복지지원금 지급이 있고요. 근속 5년마다 한 달간의 유급휴가와 더불어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사원 포상휴가로 해외여행 경비 지원, 가계 및 전세자금 대출, 업무의 자연재해로 재난을 당한 직원에게 위로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출산 꽃다발 선물, 승진자 축하 선물 지급, 명절엔 10만 원 및 상품권 지급, 본인 생일 동은 결혼 기념일에 10만 원과 결혼 꽃다발을 주고 있고요. 결혼 10주년에는 기념일엔 20만 원과 꽃다발 이외에도 사후에 상조와 사회 운영, 식비 식권 지급, 만 35세 이상 본인 및 배우자 및 연 1회 종합 건강 진단, 그리고 건강검진 및 그다음 예방접종 지원이 있고요. 네. 매주 화요일에는 사내 미용실을 운영하여 커트를 무료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자녀의 유치원,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지원 등이 있고요. 매월 우수사원을 선정해 상장과 금배지, 외식권을 주는데 이 남자분들은 더 좋아하실 수가 있는데 이 우수사원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달간 포르쉐를 무료로 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유지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혹시 갑자기 차 이야기 나오니까 너무 흥분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직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남자들의 꿈의 차 포르쉐를 타시고 있다. 아무튼 정말 매력적이고 꿈의 직장의 최종판이다. 그야말로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 이쯤 되면 취준생분들 너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마이다스 IT는 지금 현재 33가지의 부문의 대규모 상반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교, 전문대, 대학교 기졸업자 및 19년 8월 입사 가능자이며 해외 분야 지원자의 경우에는 입사 후 현지 법인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접수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이번 달 21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고요. 마이다스 IT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지원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저를 비롯해서 마이다스 IT에 높은 관심이 생겼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용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온라인 AI 면접, 역량 면접, 적성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눈여겨볼 점은 지원자 전부 서류 탈락 없이 온라인 AI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이 있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적성 면접에서는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 공통 주제로 PT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준비하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경우는 마이다스 IT의 경우는 직무별 티와 상관없이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채용 인원에 대해서 선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채용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상대적인 비교보다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외에는 마이다스 IT 채용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병주쌤이 마이다스 IT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해군이 올해 하반기부터 학사 사관 후보생을 시작으로 해군 사관생도, 학군 사관 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인재 선발 과정에 인공지능 면접인 AI 면접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해군의 성공적인 AI 면접 체계 도입을 위해 마이다스 IT가 시스템과 기술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지원을 통해 AI 면접이 신뢰성이 입증된다면 마이다스 IT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하네요. 네, 오늘 병주쌤이 소개해주신 마이다스 IT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나온 내용들 잘 메모하시고 또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병주쌤 너무 멋진 기업 소개해 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무래도 첫 방송에 이제 굉장히 복지가 좋고 연봉도 높은 기업을 선정해서 다음 기업 선정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좋은 기업으로 부탁드려요. 네, 우리 취준생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기업들에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취업 지원하는데 더 도움 많이 드리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초의 타이틀을 얻은 기업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별별 랭킹쇼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어디 가지 마세요.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민생 추가 경정 예산안.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겠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수출, 투자, 관광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고용,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숲속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저는 나무가 있는 숲이 참 좋아요. 그런데 숲은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 새숲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남과 북, 국민 모두 함께 만드는 숲속의 한반도.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3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3부에서는요,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최초의 타이틀을 얻은 기업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별별 랭킹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순서는 채용 알림장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네, 오늘도 대기업 계열사 채용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파만농입니다. 지원 자격은 세무 또는 회계 경력 5년 이상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으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필수라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1일까지입니다. 다음 기업은 SK인포색에서 영업 전략 기획 담당자를 모집합니다. 4년제 정규학사 졸업 이상이어야 하고요. 보안 사업에 대한 이해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6월 9일까지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LG유플러스입니다. AR 콘텐츠 제작 PD를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영상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필요하고요. 모집 기간은 6월 7일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기업입니다. 한화정밀기계에서 로봇 개발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합니다. 관련 경력 48개월 이상이어야 하고요. 10인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 참여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0일까지입니다. 네,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마감 기일에 맞춰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의 강지수였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의 채용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화요일이죠. 네. 그래서 화요일인 오늘은 저희 뒤에 있는 배경화면처럼 시원한 바다가 그려지는 곳입니다. 아우, 시원해. 네, 파랑파랑한. 네,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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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직장인들의 매일 같은 고민이 찾아오죠. 점심 뭐 먹나? 오늘 점심 뭐 드실 건가요? 직장인들이 점심 메뉴 고르기를 매일매일 하는 최대 고민거리가 그렇습니다. 예, 저는 오늘 날씨도 조금씩 더워지고 해서 네. 밀면을 한 그릇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밀면 한 그릇이요? 저희도 그러면 이제 방송이 끝나면 식사를 해야 하는데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밀면 또 넘어지시니까요. 네. 일단 밀면을 드시는 제가 걸로. 대신 사과드리도록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한 소식 이어가 봐야겠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부산 진구 양정동 소재의 주식회사 세종기술단입니다.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 업체로 채용 분야는 방재기술자 및 연구원 1명을 채용합니다. 소방 및 기계설비 설계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소방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소지한 초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건축설비공학, 응용공학
전공자, 소방, 전기, 설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50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하고 청년 내일 채용공제 적용 사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으로 방재기술자 및 연구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구직자 여러분들은 우대사항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옥남동 소재의 건영테크 주식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창고관리원 1명을 채용합니다. 자재 창고관리, 입고품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지게차 운전 가능하고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지게차 자격증 소지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청년층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2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하며 복리후생으로 기숙사, 경조금 제도, 명절 귀향비, 휴가비 지원, 직원 건강검진 지원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현재 창원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구인건 또한 경력이 무관했고 그리고 또 채용 시 마감이 되는 구인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빠르게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주무관님 이제 하나 남은 마지막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로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행사는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시, 부산지역 12개 일자리 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차 릴레이 시네마 잡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6월 11일 화요일 서면 롯데백화점에서 진행되고 1부에서는 청년 멘토 유시영 작가의 청춘의 시간관리법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2부에서는 청년 고용정책 동영상을 보고 무료로 영화도 상영한다고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부산고용센터나 부산시 일자리 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하면 되고 지역과 관련된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 지역의 취업 관련 프로그램 함께 소개해 주셨는데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하고요, 주무관님. 밀면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부산을 다녀봤는데요. 네, 교욱 씨, 그렇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다음은 전주 지역의 구인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한옥마을이 유명한 도시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부산에서 이제 주무관님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점심 메뉴로 밀면을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맛의 고장으로 유명한 곳 아니겠습니까? 네. 주무관님께서는 어떤 점심 메뉴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기대에 못 미쳐서 어떡하죠? 아니요. 저희는 아닙니다. 건물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먹어요, 주로. 그래서 뭐 점심을 뭐 먹을까 하는 고민은 없어요. 사실 뿜뿜하시는 사실은 구내식당이 진리고 또 전주는 워낙 어딜 가도 맛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드시고 저희도 한번 밀면과 구내식당 중에 고민을 해보도록 저는 구내식당에서 먹을게요. 그러면 전 밀면 먹겠습니다. 따로 먹는 건가요, 오늘? 알겠습니다. 따로 먹죠. 네, 알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그러면 채용 정보 소식 준비되어 있는 거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푸드웨어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순동산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냉동만두 제조업체에서 신규 공장 증축으로 인하여 대량 인원 채용 계획이 있으며 만두 성형, 전처리, 포장 업무를 수행할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50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여성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2교대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가입과 기숙사 이용, 통근버스 이용, 차량 유지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며 전주 고용센터 4층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면접을 진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가지고 면접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흔치 않은 규모의 채용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채용 시 마감이 되는 구인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있으시면 우대사항이라든지 지원 자격 참고를 하셔서 빨리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무관님 그러면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코비코테크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에서 수질, 대기관리, 폐기물 처리 관리, 공장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질 환결 기술자 및 연구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부터 대졸까지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업무 특성상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만 채용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급여는 연봉 3,300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경력이 없어도 되는 구인권이긴 한데 업무 특성상 관련 자격증 취득자만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무관님, 마지막 소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ASA 김제공장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에서 설비 보전 및 관리 업무와 생산 라인 기계 정비 업무를 수행할 공업기계 설치 정비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에 2교대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급여는 월 300만 원 이상이며 상여금은 기본급 기준 100% 있습니다. 복리 후생으로는 통근버스 이용, 차량 유지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건으로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2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있으시다면 하나하나 잘 기억하셨다가 지원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중한 채용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경남 그리고 전북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기업들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쥔 기업들을 알아보는 시간, 별별 랭킹쇼 랭킹 가이드 강지수입니다. 네, 먼저 오늘은 어떤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쥔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이전에 코너 속의 코너죠. 취업 랭킹 베스트 5. 오늘은 건설사에 대한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취준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건설사는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먼저 5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건설사 5위는요,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종합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은 1947년 현대토건사로 출발한 아주 역사가 오래된 기업인데요.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만큼 취준생들에게 워너비 그룹 중 하나로서 이번 연도에도 5위 안에 랭크가 됐습니다. 참고로 미국 세계적인 건설 전문지 ENL이 2018년 8월에 발표한 2018년 세계 건설 순위 225에서 세계 16위를 기록한 글로벌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음 4위 기업은 과연 어떤 기업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취준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건설사 4위는요,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2000년 12월 대우의 건설 부문이 분할되면서 신설 법인으로 출범한 회사지만 창립일은 1973년으로 이 또한 역사가 오래된 기업인데요. 현재 대우건설은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토목 사업과 오피스,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을 건설하는 건축 사업,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 사업, 석유, 화학 및 가스 플랜트를 건설하는 플랜트 사업, 발전소를 건설하는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21개국 24개 지사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3위는 어떤 기업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취준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건설사 3위는요, 바로 KCC건설입니다. 특히 KCC건설은 이공계열, 사회과학계열, 예체능계열 전공자가 취업하고 싶다는 취준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이었는데요. KCC건설의 전신은 1989년 모기업인 금강에서 건설 부문이 분사해 세워진 금강종합건설입니다. 2001년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고 2005년에 지금의 사명인 KCC건설로 바꿨는데요. 2010년 KCC건설은 시공 능력 평가의 기준으로 28위에 올라간 기업이기도 합니다. 토목, 건축, 분양, 철거공사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카자흐스탄 도로공사 등 해외 공사도 병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벌써 2위입니다. 2위는 어떤 기업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부터 선호율이 확 올라가는데요. 바로 SK건설이 29.5%의 취준생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취업하고 싶은 건설사 2위로 꼽혔습니다. SK건설은 1962년 현우산업을 시작으로 1998년 지금의 사명으로 바뀌었는데요. 1994년 업계 최초로 아파트 브랜드 홈엑스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SK건설은 도로, 교량, 철도, 터널, 지하공간, 항만, 환경, 상하수도, 댐, 산업단지 택지 조성 등의 인프라 사업과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트, 관공서, 상업시설 시공 등의 건축 주택 사업, 오일 및 가스 플랜트, 발전소, 산업설비 플랜트, 유무선 통신망 등의 플랜트 사업, 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매출액 비중은 정유, 석유화학, LNG 플랜트 등의 화공 플랜트 사업 분야가 48%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2015년 6월 말 기준 SK그룹은 국내에 87개 계열 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중 그룹 지주회사인 SK를 비롯해서 상장 회사는 총 16개사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과연 어떤 기업이 취준생들의 마음속 원픽일지 함께 보시죠. 대망의 1위 취준생들 중 42.1%의 가장 취업하고 싶은 건설사 1위는요, 바로 GS건설입니다. 특히 2위 SK건설과 GS건설은 취준생들 사이에서 전공과 관계없이 취업하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기업이었는데요. 또한 GS건설은 3년 전 진행했던 동일 조사에서도 가장 취업하고 싶은 건설사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굳건하게 그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GS건설은 1992년 30대 대형 건설업체 중에서 재방지 1위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02년에는 증권거래소 선정, 기업 지배구조, 경영 투명성 관련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2011년에는 미국의 건설 전문지인 ENRG의 세계 36위 건설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GS건설의 주요 사업은 정유가스, 석유화학 분야의 플랜트 사업, 복합화력, 열병합, 원자력 분야의 발전 사업, 수처리, 폐기물 처리 분야의 환경 사업, 아파트 브랜드 자이를 중심으로 한 주택 신축 판매 사업, 토목과 건축 사업, 해외 종합건설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해외 지사는 캐나다, 베트남,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 총 23개의 해외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건설사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는 취업 랭킹 베스트 5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최초의 타이틀을 받은 기업은 과연 어떤 기업일지 점점 궁금증이 더해져 가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스타트업 기업이기 때문에 더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모에닉 게라지스라는 기업인데요. 모에닉 게라지스 기업은요,
모액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이국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혹시 외국계 스타트업 기업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모에닉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자동차 스타트업으로서 국내 최초의 수제차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에닉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R&D 연구과제, 인일 모터와 복합 소재가 적용된 소형 전기차 플랫폼 기술 개발의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번 선정을 통해서 모에닉은 연구 개발비를 무려 33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는 모에닉이 지난 3년 동안 테스트하고 있는 사륜구동 전기차 플랫폼의 연구 성과 및 승용차 플랫폼 연구 개발을 수행할 능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지원받은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에 모에닉은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자사의 전기차 사업 확장 및 향후 플랫폼 상용화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는 모에닉은 독자 개발한 전기차 모에닉 MS의 첫 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는데요. 첫 주행 테스트를 무사히 마친 모에닉 MS는 개방형 오픈 플랫폼을 적용한 전기차로 4개의 바퀴를 각각 독립 제어하는 사륜구동 윈힐 모터 기반의 구동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또한 포스트와 협력으로 세계 최초로 풀 마그네슘 바디로 설계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외관의 모습은 기존 현대차 갤로퍼와 기아 레토나를 떠올리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에닉이 폐차 직전에 갤로프를 재활용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차로 탄생한 기업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와 같은 회사의 기본 철학을 모에닉 에마스에 담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 모에닉은 전기차 플랫폼의 가장 핵심적인 운영체제 개발도 이미 시작한 상황인데요. 올해 안에 모에닉의 전기차 운영체제 MOS 1.0 버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소 주목되는 점은 모에닉의 전기차 플랫폼은 오픈소스로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는 모에닉의 전기차 플랫폼을 구입하면 원하는 구조의 전기차를 제작할 수 있다는 소식이기도 한데요. 네, 모에닉의 김성태 대표는 모에닉의 전기차 플랫폼을 이용하면 수많은 중소기업도 어렵지 않게 완성차 산업에 진입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전기차들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에닉 전기차 플랫폼은 자동차 산업의 대혁신을 일으킬 것이다 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김성태 대표의 자신감과 함께 모에닉은 새로운 국내외 클래식카 복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2020년까지 수제차 연 400대, 클래식카 연 300대 생산 능력 규모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영암에 EV 공장을 건설해 내년부터 독자 모델 모에닉 MS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모에닉은 지난 2월 모에닉 하우스 서울이라는 모에닉 자동차는 물론이고요. 모에닉의 문화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정식 오픈했습니다. 국산차 시장에 어떻게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모에닉 게라지스. 모에닉 게라지스 어떤 채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까요? 모에닉 게라지스는 수시 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신임 및 경력 필요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비정기적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당사 인사팀 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한 인원에 대해서 개별 통보로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모에닉 게라지스는 열정, 도전 정신, 전략적 사고, 책임감, 실행력의 5가지 인재상을 내걸고 있고요. 채용 프로세스는 지원서 접수,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최종 합격으로 다른 여러 기업과 다르지 않은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채용 문의는 인사팀 채용 담당의 이메일로서 문의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꿈과 열정으로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문화를 만들어갈 모에닉 크루가 될 춘생 여러분들은 궁금한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직접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세계 최초, 국내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쥔 기업들을 알아보는 시간 별별 랭킹쇼. 네, 다음은 또 어떤 기업이 랭킹가 될지 점점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랭킹 가이드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취준생 여러분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 안녕.